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동유럽 사이에 위치한 발트해는 9개의 국가가 인접해 오래전부터 무역이 활발했던 해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무역선이 이동하며 선박 사고 또한 상당히 잦았고 이 때문에 침몰한 난파선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1년 6월 피터 린더버그와 데니스 아스버그가 이끄는 스웨덴의 해저 보물 탐사 회사인 오션 엑스팀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난파선을 찾을 목적으로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를 이용해 발트해를 스캔하던 중이었습니다. 순조롭게 탐사를 이어나가던 중 해저 90m 깊이 부근에 원형의 독특한 지형을 발견합니다. 수중 탐사 장치에 찍힌 것은 자연적인 지형이라고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딘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경은 약 60m, 두께는 약 8m에 달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라 보기에는 어떠한 물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치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밀레니엄 팔콘 우주선과 상당히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션엑스팀은 수중 탐사 장치에 감지된 지형은 인공 물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발트해의 이상현상이라 부르며 전 세계에 충격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각국의 학자들과 UFO 연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이목이 쏠리며 오션엑스팀의 다음 탐사 일정과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션엑스팀은 해당 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정밀한 관찰을 위해 팀의 전문 다이버였던 스테판 호게본을 내려보내 해당 물체가 있던 좌표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중 촬영을 이어나가던 중 물체의 특정 위치에서 200m 이내로 접근하자 탐사 장비에 이상한 전파 교란이 발생하며 모든 장비가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이는 대기 중인 선박의 모든 전자장비, 위성 전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확인을 위해 200m 밖으로 벗어나자 모든 장비가 다시 정상으로 작동했습니다. 다시 한번 200m 이내로 접근하자 반복해서 오작동을 일으켜 멈춰버리곤 했습니다. 오션엑스팀의 대표였던 피터 린더버그는 설명할 수 없는 전파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이는 자연적인 지형이라 볼 수 없다. 이에 세간에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비밀리에 만든 무기, 초고대 문명의 흔적, 아틀란티스, 고대 해양 생물의 흔적, UFO의 잔해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션엑스팀의 몇 차례 탐사 시도 끝에 추가적인 정보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체 주변으로 쓸린 듯한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확인한 오션엑스팀은 직경 60m의 거대한 UFO 같은 물체가 바다로 추락했고 바다 및 지면과 부딪히며 생긴 충돌의 흔적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물체와 지면의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이 물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잔해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 지면과 부딪히며 생긴 충격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통의 자연적인 지형과는 달리 지면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닌 얹혀 있는 듯 떨어져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오션엑스팀이 제공한 이미지와 정보는 해당 물체를 인공적인 구조물이라 판단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UFO의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펼쳐지며 논란만 점차 커지자 각국의 학자들 또한 저마다의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망간 단괴일 뿐이다. 발트해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망간 단괴일 뿐이고 크기가 너무 거대해 특이해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망간 단괴는 수심 4,000m의 깊은 해저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발트해의 미확인 물체는 불과 수심 90m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비슷한 패턴의 지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망간 단괴로 보기에는 그 확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질학자인 스티브 와이너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형태의 구조로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금속 같은 물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학자 생각은 발트해 지역 전체가 빙하와 해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오래전 빙하기로부터 형성된 퇴적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회의론자였다. 하지만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론과 추측으로 볼 때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뒤 오션X팀은 이 물체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에도 성공합니다. 곧장 스톡홀름 대학 지질학 교수인 볼커 브리헤르트에게 분석을 의뢰합니다. 이 샘플을 분석한 볼커 브리헤르트는 이것은 해저 밑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화강암 사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것이 제대로 된 표본 샘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발트해에서 발견된 것을 물체라 판단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표면을 두껍게 덮은 퇴적물일 가능성이 있기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바위일 수도 있다는 발표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세간의 관심은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션X팀에서 제공한 수중 음파 탐지 이미지는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처럼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왜곡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매사추세츠 우주올 해양연구소의 해양지질 스캐닝 전문가 댄 포나리와 같은 연구소의 하누마트 싱 박사가 오션X팀이 제공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두고 이같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션X팀에서 제공된 사진 외에는 직접 확인할 길이 없었던 학자들에게 그 음파 탐지 사진 자체는 진실일 것으로 생각해 다양한 가설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여론은 오션X팀이 돈을 목적으로 쇼를 한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오션X팀의 모든 탐사는 전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발트해의 이 지형을 두고 린더버그와 같이 오션X팀을 이끌었던 데니스 아스버그는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재차 이 물체는 지면과 맞닿아 있지 않아 이것은 해저 지각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버린 민심에 오션X팀은 사기꾼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탐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 어떠한 것도 판단할 수 없고 더 발전된 장비가 나타날 때까지 이것은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발트해 바다 밑에 잠들어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 그것은 과연 과거 바다에 추락한 UFO의 잔해 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일까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저 조금 특별한 지형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